제가 말한 유의미한 거래량의 대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유의미한 거래량 설정하기. 내 눈으로만 많고 적고 추상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거래량을 유의미한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거래량으로 바꿔볼 거예요. 자, 유의미한 거래량 설정하기. 우선 유의미한 거래량이라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미한 거래량을 설정할 때는 거래량의 이동평균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우리 초등학교 컨텐츠 코린 여러분들은 이동평균선이란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또 코린의 눈에서 차트를 처음 본다는 시각에서 이동평균선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걸 설명하면은 길게 설명하면 1박 2일 넘게 걸릴 수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동평균선 제가 다시 나무위키 그리고 주식 백과사전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주가를 평균 낸 값이라고 나오네요. 자, 여기 또 평균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주가가 이동되는 평균값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쉬운 말로 정리하면은 차트는 왼쪽에서 오른쪽, 과거에서 현재로 이동하기 때문에 과거의 평균, 과거 거래값의 평균을 현 시점에 나타낸 것, 그것을 선으로 연결한 선. 그러니까 주가의 평균들을 선으로 이으면은 이동평균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거래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거래량에서도 이동평균선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이 거래량의 이동평균선을 설정해 볼 거예요. 거래량에 나타난 의미를 삽입하는 근거를 넣어주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차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다양한 거래량이 있어요. 거래량이 있는데 누구는 이 거래량 보고 많다라고 하겠지만 누구는 이 거래량 보고 이 가장 큰 거래량을 보고 이 거래량은 적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것,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 것을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거래량의 이동평균선 넣기. 우선 거래량, 그리고 또 하나의 거래량, 또 하나의 거래량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차트에 거래량이라는 바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가장 작은 거래량, 그리고 중간 크기 거래량, 그리고 높고 가장 큰 거래량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거래량의 평균은 어딜까요? 이걸 숫자로 뭐 얘는 10, 20, 이렇게 40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거래량의 중간값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값을 표현하면은 가운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를 이은 것, 이 가운데를 이은 것이 이동평균선이 돼요. 그러면 이동평균선을 거래량에 넣었을 때 기준이 되는 이 이동평균선에 따라서 거래량 이동평균선이 설정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내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거래량이 많고 적네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생각했던 거래량의 기준, 근거, 의미를 넣어 볼 거예요.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의미로 만드는 기준과 근거를 넣어 볼 겁니다. 그럼 다시 같이 차트로 가봅시다. 자, 차트로 오면은 우리가 밑에 다시 거래량이 보여지는데 여기서 거래량의 의미를 넣는 과정,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넣어 볼 겁니다. 거래량을 먼저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인풋에 가서 이평 길이를 120으로 이평 길이, 제가 계속 말한 이동평균선이에요. 이동평균선 길이를 무빙 에버리지 이동평균선 길이를 120으로 설정해 줍니다. 여기서 잠깐 120으로 숫자를 쓰는 거는 장기 이동평균선이란 뜻이에요. 이평선 강의는 이평선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음 컨텐츠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평선을 한번 넣어보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다시 120 이평선을 넣어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볼륨 MA, 무빙 에버리지, 볼륨 MA 클릭, 그리고 저는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조금 꾸며줘 볼 거예요. 이거는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전과 다르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평선이 생겼습니다. 120이 이평선이 생기니까 어떤가요? 차트의 근거와 기준을 자, 거래량의 근거와 기준을 넣으니 아까 봤을 때는 높은가? 얘도 높다고 할 수 있나? 얘도 높다고 할 수 있나 했던 거래량이 아주 간당간당하게 122평을 넘었고 여기는 확실하게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122평이라는 기준을 넘지 않으니까 이 거래량은 작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옆으로 가서 의미 있게 거래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해봅시다. 우리가 그냥 보는 화면은 거래량의 근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많고 적음을 머릿속으로, 눈으로밖에 알 수 없어요. 여기는 지금 누가 봐도 거래량이 많아 보이지만 이 포인트는 어떨까요? 얘는 무조건 적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또 어떨까요? 이런 기준을 객관적인
말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객관적인 기준, 객관적인 근거인 거래량의 이평선을 넣어줘야 합니다. 자, 그럼 거래량의 이평선을 넣어보도록 합시다. 인풋에 다시 120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볼륨 MA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아까 봤을 때처럼 이쪽 부분은 거래량이 122평을 넘으니까 122평 기준의 거래량을 많다라고 할 수. 그리고 아까 여기 봤던 애매했던 이 거래량도 보시면은 122평을 넘으니까 거래량이 많다라고 할 수 있고, 여기 보이는 거래량은 다 122평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120평 기준에 보다 적다, 거래량이 적다라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는 추상적으로 얘가 많은지 적은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거래량을 설정하고 거래량의 의미를 어떤 기준으로 넣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차트 초등학교 유의미한 거래량을 들은 코리니 트레이더 분들은 거래량을 설정하고 추상적으로 거래량이 크다, 작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닌 당당하게 122평을 넘는 거래량이므로 거래량의 이동평균선을 넣음으로써 거래량을 크다, 작다, 객관적 기준으로 말할 수 있게 되겠죠. 저는 차트 그리고 코인 그리고 매매를 할 때 계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곱셈을 할 수 있어야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나누기를 알고 초등학교 수학을 마스터해야지 중학교 때 함수를 이해하고 고등학교 때 3차 함수 그리고 3차 함수 다음에 나오는 더 어려운 수학 이론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코리니 트레이더 분들이 공부를 할 때 엘리어트 파동 그리고 하모닉 그부터 공부하거나 추세 저항 지지부터 미리 긋고 많은 손실을 봅니다. 즉 이것은 어려운 3차 함수부터 공부하고 그리고 어려운 2차 함수부터 공부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 기둥 없는 지붕을 쌓았기 때문에 매매에 실패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쉬운 문제, 기본적인 문제가 나오거나 기본 개념과 응용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틀리게 되겠죠. 내가 쌓아놓은 지붕 그리고 충만 있던 이 건물은 기둥이 없기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탄범의 쉬운 매매 차트 초등학교 컨텐츠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둥부터 쌓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오늘 유의미한 거래량에 대해서 알아보고 유의미한 거래량을 설정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컨텐츠에서는 우리가 설정한 유의미한 거래량으로 타점을 잡는 방법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